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원희룡의 과거에 따르면 원희룡은 문재인을 찬양하는 듯한, 문재인을 극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야말로 문재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의 진정성, 문재인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극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닐 텐데. 근데 지금 현재 보수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그 원희룡은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을 그렇게 극찬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원희룡의 이 사고, 원희룡의 그 생각은 정말 현재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주파수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코드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희룡의 그 과거 언행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은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미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은 위험하다. 그 한동훈 위험한 이유가 또 뭐냐? 결국에는 뭐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저 이재명 당의 윤석열 탄핵 그런 책동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 제3자 추천 특검법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거를 불러들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저 한동훈이 내세운 것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 또는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탄핵 위기가 도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이 국내의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 지지층의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승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동했다. 이거 아닙니까? 김무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 한동훈한테 이 그 유승민의 이미지를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정말 위험하다. 한동훈은 이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 한동훈은 정치적 그 숙청을 해야 된다. 거의 이런 취지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원희룡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강님 그리고 러블리 로지스님 이 두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때도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명분에 밀린다면서 분열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과라는 건 박근혜 탄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원희룡은 그때 당시에 명분에 밀린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수 정권이 괴멸됐고 보수 정당도 괴멸됐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내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지지층한테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위험하다. 그런데 한동훈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떠나서 그러면 원희룡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원희룡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원희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동조의 딸을 넘어서서 주동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제주지사였지만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가결표를 던질 권한 자체가 없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대표적인 한 장면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제주도 의회 도정 질문 때 이 원희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고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긴 했지만 이거와 관련된 어떤 명백한 증거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관련성도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그 공적인 장소인 제주도 의회에서 공적인 발언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예정한 대통령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분명히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 원래 예정한 대통령이 아니랍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희룡 또 뭔 얘기했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해봐야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할수록 국민의 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16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물러나랍니다. 헌법을 위반했답니다. 애초에 대통령 자격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통령도 아니었답니다. 대통령이 계속 있어봐야 국가 이익에 손실만 초래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른 물러나랍니다. 이게 바로 원희룡이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김무성이 만든 바른정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바른미래당 거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2018년 6월달에 제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그런 문재인 찬양성, 문재인 극창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또 이 태도가 돌변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돌변했느냐? 2019년 들어서 다시 또 문재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실험을 했던 자입니다. 그 실험 결과 처참합니다. 그게 선의에 의한 건지 악의에 의한 건지는 제가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제기됐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내린 문재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은 5년 동안 일관되게 이 대한민국을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가치 중립적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여튼 이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다는 그 목표 아래 정말 그 일관된 언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부터 이런 북한 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정말 문재인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겠다. 정말 문재인이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 정말 문재인이 이 나라의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선의에 가득 차 있었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악마가 됐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은 2018년 6월까지는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했다가 2019년부터는 갑자기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뿌옇게 됐다.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뿌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의도를 뻔히 지금 와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듬해 원희룡은 제주지사로 있는데도 그리고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는데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원희룡이 왜 이런 작업들을 했는지 뻔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희룡은 이 문재인에 대해서 남자 박근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2019년 아마 이때가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이 문재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받아들이고 특정한 문제에 굉장히 고집이 세다. 소수 측근에 둘러싸여 바깥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남자 박근혜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보니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한테 비교를 한다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그 보수 지지층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 국민 이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을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소통의 기술이라 해야 될까? 이런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 고집스러운 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5년 동안 실험을 했던 그 문재인과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희룡을 지금 현재 이 보수당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판단도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문재인을 비판하다가 2020년 들어서 원희룡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해 8월 15일 날 이 소위 광복절 경축식 즉석 연설을 통해서 보수층의 환심을 삽니다.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광복회장 김원웅, 여러분들 김원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자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서 뭔 주장을 했느냐?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독립군 때려잡던 반민족 행위자 이자들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기념사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이 그 경축식 행사에서 대독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원희룡이 뛰쳐가서 즉석에서 자기가 반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 원희룡이 보수층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달인가 원희룡이 현직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원희룡의 정치적인 변천사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원희룡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원희룡,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 원희룡, 지금 이 국민 보수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원희룡,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뭐 한동훈을 지지하든 원희룡을 지지하든 그냥 이 원희룡은 앞으로도 아마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 생명을 이어갈 텐데, 이 원희룡을 과연 보수 인사 또는 우파 인사, 정말 이 우파적인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원희룡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원희룡이 지금 현재 내놓는 그런 각종 주장들, 그런 주장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원희룡이 지금 내놓는 그 말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희룡의 과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문재인이 인기가 있을 때는 문재인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싶을 때는 다시 이제 또 문재인한테 나를 재면서 이 여론의 관심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뭐 이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뭐랄까 비판적인 의견이 강했던 보수층의 환심을 또 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는 보수적인 안보관 국가관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 그래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희룡은 정말 일관되게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준석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 당 주류, 당 기득권 또는 이 당 내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딴소리를 해대면서 자기에 대한 이런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런 걸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과거 했던 말과 지금 한 말이 다르고, 어떻습니까? 이 원희룡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달라질 건데,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도와주신 결과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뭐 어제 경우보다 오늘 또 거의 한 100명 정도 늘은 걸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영상 조회수도 많이 늘고 또 좋아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면목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